안녕하십니까. 최재승 기자입니다. 자, 1강에 이어서 2강, 단독주택이 트렌드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진행할 테니까 하나하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주택의 한계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곧 단독주택의 또 장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의 반대말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땅콩주택 등이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나 빌라나 타운하우스, 땅콩주택은 공통된 의미가 많죠. 그리고 아파트는 좀 더 세대수가 많고 빌라나 타운하우스, 땅콩주택은 세대수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일명 땅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토지에 출입구가 각각 있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3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땅콩주택도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 층간소음의 갈등이나 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언쟁이라든지 폭력 행사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보복소음과 심지어는 칼부림이나 그 끔찍한 사건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은 관리비를 내죠. 관리비가 상당히 단독주택보다 비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주택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그 비용이 아파트 관리 요원들이 월급을 받고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단독주택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자, 계속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합니다. 부모님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온 가족이 평일날 낮 시간인데도 아파트나 집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외출도 또 못 나가죠. 그리고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면 마스크, 집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고 하니까 더욱더 마스크를 써야죠. 그런 여러 사항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 담배 연기, 쓰레기 등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죠. 아파트의 환기 시설을 보면은 화장실이나 발코니 또는 주방에서 공기가 모여져서 한쪽 배출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생선을 굽거나 할 때 화장실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하는 그 팬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 발코니에서 음식을 하게 될 경우에 음식 냄새나 또는 혹은 담배 연기 같은 것들이 자기 집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갖가지 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반려견 요즘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그래서 반려견 때문에 강아지들이 마킹하죠. 배변하죠. 짖을 때 소음이 나죠. 또 심지어는 무는 사고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주택들은 아파트의
고질적인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고 난방 배관에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 주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생겼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당, 평촌, 일산, 삼본, 중동인가요? 예, 5군데가 일기 신도시인데 거기에 수도 배관은 다 이렇게 쇠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아파트가 30년이 이제 거의 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일산 아파트에 살았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 일명 동대표 회장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배관 교체 공사, 수도 배관, 난방 배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관 앞까지는 수도 배관을 다른 철이 아닌 파이프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현관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쇠파이프로 된 수도 파이프가 벽에 또는 바닥에 콘크리트 안에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콘크리트를 까내고 그 파이프를 끄집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관 교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집 내부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녹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새로 교체한 파이프인데 아마 한 3, 4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녹이 이 파이프 안에 슬죠.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막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틀면은 초기에 녹물이 나오죠. 그리고 난방 배관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난방 배관으로 쓰죠. 근데 과거에 일기 신도시들은 엑셀 파이프를 쓴 것이 아니고 동파이프로 난방 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동파이프의 배관이 이렇게 휘면서 이제 방바닥에 매립이 되는데 이 동관은 이렇게 엑셀 파이프나 PVC 파이프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꺾는 작업을 하면 여기에서 동관이 용접을 해야 돼요. 용접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안 세다가 10년, 20년 쓰게 되면 이 동관이 작은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은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난방 배관의 누수는 수도 배관의 누수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압력이 바깥으로 수압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찔끔씩 나가요.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죠. 아래층에서도 어떨 때는 물방울이 비쳤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비치고, 근데 이제 그게 한 2, 3년 지내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는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탐지하기가, 누수가 되는 곳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과거에 지어진 집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웃과 누수, 하자, 보수 문제로 항상 피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수도가 새거나 하수가 새서 아래층에 데미지를 주게 되면은 제 집 것도 고쳐야 되고 아래집 것도 다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단순히 아래층까지 또 간다고 하면 다 고쳐줘야죠. 그런 문제를 저도 겪어봤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다 개성이 없죠. 다 획일적으로 다 구조라든지 같은 건물에 다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획일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좀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의 삶과 개성이 중시되는 요즘 컨셉과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런 한계점들이 있고 하나 더 있는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개인이 태양광 발전이나 그 에너지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어렵죠. 이미 다 완성되고 지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회사나 빌라 건설 회사들이 지어진 대로 건축한 대로 그 안에서 살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되죠. 자, 그리고 친환경 구조 주거 공간이라 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집단으로 다 한꺼번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 소재는 또 가격이 올라가고 공법이 맞지 않으면은 그 친환경을 구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건설사가 주어진 대로 그냥 본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자재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내가 그거를 뭐 본드를 쓰지 말고 뭐 풀로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건축에서의 그 친환경적이거나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건축 공법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한계성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떤 그 이점이 있냐면요. 공동주택이 고비용 저효율 주거공간이라면 단독주택은 자기가 그 주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주거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좀 상식이 좀 있어야죠. 지식이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친환경 소재가 있다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 수도요금 이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경비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 관리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그 비싼 부분이 있다고. 그럼 결국은 아파트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롭고 삶의 질이 다르죠. 그리고 나만의 개성,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화단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다락방 3층이 유튜브 스튜디오고요. 바로 아래층이 제 홈셔터, 바로 옆방이 저의 서재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 그 다음에 이웃과 충돌, 갈등 완전히 졸업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보장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있네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수도 난방 배관의 고질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기상이 아니라 이제 기후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은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은 짧아지지만 온도가 내려가죠. 왜 그러냐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도 이제 민항사 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트 스트림이 그 북쪽의 찬 한냉 기류를 막아주는데, 이 제트 스트림이 지구 온난화로 그 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영하 10도, 15도, 20도 막 내려가는 그런 기온을 보이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막 아열대성 기후로 비바람이 치고 비도 뭐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구 온난화 문제로 난방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에어컨, 요즘 뭐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에어컨 쓰면 전기값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용이 증가한다. 에어컨 쓰면 전기요금 누진제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창호하고 단열을 잘하면 난방비, 에어컨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죠. 그 다음에 뭐
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창문은 햇볕이 들어오는 쪽은 크게 만들고 햇볕이 안 들어오는 쪽은 좀 작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시공 에너지를 아끼는 시공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열을 빼앗아갈 때 유리 창문이 상당히 많이 열을 뺏어갑니다.